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방금 전에도 재활용 쓰레기는 누가 버릴지, 저녁 설거지는 누가 할지 가족들하고 협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귀찮고 단순한 집안일 같죠? 하지만 사실 이런 일상적인 상호작용 뒤에는 어마어마한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하면 안락한 소파나 달콤한 휴식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학문적인 시각에서 렌즈를 딱 끼고 보면 가정은 놀랍도록 정교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살짝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집이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저 밥 먹고 잠만 자는 단순한 공간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이나 무심코 나누는 가족 간의 대화, 그 이면에 숨겨진 가정의 진짜 메커니즘을 낱낱이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의 청사진입니다. 단순한 공간 이상의 가정부터 니콜스의 체계론, 피드백의 비밀,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 비교, 갈등과 의사결정, 그리고 유기적 시스템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섹션 1. 단순한 공간이 아닌 복잡한 상호작용의 공간으로서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생활하는 이 공간이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상호작용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관리 시스템인 거죠.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쪼개 쓸지 머리를 맞대거나 주말에 누구 의견을 따라서 외식 메뉴를 정할지 투닥거리는 그 사소한 논쟁들, 그게 전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학자들의 가정관리 이론들을 현미경 삼아서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 도대체 어떤 구조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건지 들여다볼 거예요. 이어서 섹션 2. 니콜스의 투입, 과정, 산출 시스템입니다. 가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튼튼한 기초 뼈대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이론을 만나볼게요. 니콜스라는 학자는 가정을 딱 세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투입, 과정, 산출. 아주 심플하죠? 가정을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척척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직관적인 흐름인데요. 어떤 원료가 들어가서 공장에서 어떻게 가공되고 어떤 결과물로 툭 튀어나오는지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투입 단계입니다. 관리의 출발점이죠. 가족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세워지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자원들이 시스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원이라는 게 지갑 속에 있는 돈이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같은 뻔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까지 싹 다 가정이라는 공장을 돌리면 원료로 투입되는 겁니다. 자, 원료가 들어왔으니 이제 기계를 윙윙 돌려야겠죠? 그게 바로 과정입니다. 들어온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당장 실행에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 의사결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결과는 곧바로 산출, 즉 자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목표는 달성했는지 하는 최종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과정이 곧 결과로 직결되는 명확한 인과관계인 거죠. 다음은 섹션 3. 지속적 진화의 핵심인 환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결과물을 딱 내놓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정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비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환류, 피드백이죠. 기껏 만들어낸 산출, 결과물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스템의 맨 처음 단계인 투입으로 쑥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가정관리가 그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예요. 가정을 끊임없이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핵심 중의 핵심인 거죠. 조금 더 확 와닿게 현실적인 숫자 하나 꺼내볼까요? 1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 예산을 엄청 꼼꼼하게 짜서 생활했더니 월말에 딱 10만 원이 남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기분 좋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투입과 과정이라는 시스템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낸 명확한 산출물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남은 10만 원이 그냥 아싸, 돈 굳었다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달을 위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이자 새로운 투입 자원이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주말에 배달 음식을 줄였더니 10만 원이 세이브 되네. 이런 귀중한 노하우가 쌓이고 이 돈으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가게 목표를 세우게 되잖아요. 피드백 고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가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완벽한 예시죠.
자, 이제 섹션 4입니다. 5가지 가정관리 이론들을 싹 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이 돌아가는 기본 순환 시스템은 완벽히 마스터하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가족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울 때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 있는 이 5명의 학자들은 가정이라는 커다란 시스템에 각자 다른 기능을 꽂아 넣은 플러그인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렌버그는 갈등 자체를 조율하는 스킬에, 사이먼은 의사결정의 심리적 기준에, 브롬펜브레너는 주변 환경에, 파슨스는 역할 분리에, 그리고 앞서 살펴본 니콜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 집중했거든요. 이 중에서 파슨스랑 브롬펜브레너의 생각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파슨스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애초에 역할 분리가 확실해야 한다고 봤어요. 각자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불필요하게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브롬펜브레너는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가정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들,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 같은 작은 미시체계부터 국가 정책 같은 거대한 거시체계까지, 이런 환경들이 우리 집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폭넓게 들여다본 겁니다. 둘 다 가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인데 접근 각도가 완전 다르죠? 섹션 5에서는 갈등과 의사결정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모여 살다 보면 의견 충돌, 이거 절대 피할 수 없죠. 시스템의 방지턱 같은 이 갈등과 결정의 순간을 니렌버그와 사이먼은 아주 재미있게 비교해줍니다. 니렌버그는 일단 갈등이 터졌을 때 서로의 니즈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협상의 기술, 그 자체의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근데 사이먼은 좀 더 현실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완벽한 결정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머리 아프게 최선의 선택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면 나름 만족스럽다 싶은 선에서 타협해버린다는 그 심리적인 기준을 강조합니다. 격하게 공감되지 않나요? 그럼 아까 우리의 뼈대 역할을 했던 니콜스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볼까요? 니콜스 시각에서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의견 조율을 하는 게 무슨 엄청난 돌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을 투입받아서 산출을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흐름, 즉 과정이라는 단계 안에 찰칵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닥거리고 타협하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아주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위안을 주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섹션 6, 유기적 시스템으로서 가정의 진짜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쫙 다 맞춰지셨죠? 결국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짜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가정은 절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오가는 가벼운 잔소리 한 번, 이번 달 예산 쪼개기, 설거지 당번 정하기 같은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전부 고도로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들인 겁니다. 목표가 들어가고 투닥거리며 갈등을 조정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다시 내일의 가정을 발전시키는 엄청난 유기체인 거죠. 자,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시스템은 어떤 자원을 먹고 어떻게 윙윙 돌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어제 겪었던 작은 다툼이나 소소한 경험의 결과가 오늘 과연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이론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한층 더 스마트하고 단단하게 운영하는데 쏠쏠한 꿀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